기호 1번 경제전문가 이재성입니다. 반갑습니다. 돈 많이 벌어서 기쁘게 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감천문화마을에 1년에 100만 명 이상의 관광객들이 오고 있습니다. 그 관광객들이 이곳 바다로 오게 만들어서 고등어도 사고 배도 묻고 하는 것이 바로 이재성이 첫 번째로 하려는 것입니다. 젊은 사람들이 우리 사활을 떠나고 있는 것이 제일 큰 문제입니다. 이재성이 뭐 하는 사람입니까? 경제 전문가 아닙니까, 여러분? 다들 경제를 살려내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테러범 김진성의 첫 번째 재판이 어저께 열렸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검찰이 아마도 재판 날짜를 일부러 여기다 맞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총선에 어떠한 형태로든지 영향을 미치기 위해서. 그리고 그 당시에 예상을 했을 때는 현재 총선이 뭔가 민주당 폭망각오로 흘러가면서 국힘이 이제 막 이길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띄운 상태에서 이걸로 갖고 이재명 대표 이미지에 대한 어떤 타격을 주거나 이걸로 뭔가 총선용 선거를 위한 공작을 하기 위한 걸로 이 날짜를 잡지 않았을까라고 저는 계산을 해보는데 뜻밖에도 이 김진성이 스스로를 독립투사에 비유했다, 뭐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네, 암살미수범 김진성의 첫 재판에서 검찰은 김진성이 진술조서에서 총선에서 이재명 대표가 붉은 세력에게 공천을 줘 의석을 확보하는 걸 막으려고 범행을 마음먹었다고 진술했다고 전했습니다. 그리고 통합심리 분석 결과에서 김진성이 자신을 독립투사로 비유해 숭고한 희생이라고 표현하는 등 잘못된 정치적 이념이 드러나며 협소한 조망으로 확증 편향적 사고가 엿보인다면서 특정 정치적 이념과 사상에 맹목적으로 몰두하고 특정 정치인에 대해 강렬한 적개심과 분노, 피해의식적 사고를 보였다고 전했습니다. 아, 나 진짜 유산균을 먹었으니 이만큼 된 거지. 아니었으면 나 진짜 벌써 정말 쓰레기 아니, 같은 새끼. 근데 이거를 와, 이 사람이 과연 혼자 했을까, 진짜? 결론적으로 이 진술 내용을 보면요. 지금 쟤네들이 준비했던 종북, 운동권 세력에 대한 일종의 이제 그 대결, 요 구도에 딱 맞아 떨어지는 피날레예요. 아니, 근데 아무리 극우 유튜브를 본다고 해도 진짜. 사람이 이거를 자기를 포기하면서까지 뭐라고 했더라? 자기 인생을 포기하면서 독립투사를 하겠다는 건데, 자기가 그래? 그렇게 나라 구할 마음이 있었으면, 아니, 그 아산에서 부동산 하면서 태극기 집회 쫓아다니기는 짓거리 안 했겠죠. 정치를 했든지, 정당 활동을 했든지, 아니면 스스로 조직을 구성해갖고 뭘 했든지 열심히 했겠죠. 이건 단독범이에요. 근데 지금 얘기하고 있는 독립투사부터 시작해갖고 막 이런 거, 범행은 가성비가 나오는 막교환이다. 이게 본인 진술이 아니에요. 심리 분석이라 그랬어. 네. 그러니까 이수정 같은 프로파일러나 정신과 의사가 얘랑 상담을 해본 상황에서 본인 얘기가 아닌 본인 얘기가 아닌 상담해본 사람이 이렇게 진술을 해준 거예요. 이게 본인 입에서 나온 얘기가 아니라고. 그 분석했던 심리 상담가가 본인을 독립투사에다 투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본인의 어떤 행위가 가성비 나오는 막교환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라고 했기 때문에 이게 정말 본인 의지에서 한 얘기인지 확인이 안 돼요. 그러니까 나는 지금 김진성이라는 사람 주변에 있는 사람들 있잖아요. 변호사부터 시작해가지고 심리 검사를 해줬던 사람들까지 다. 이수정이 해준 거 아닐까? 그러니까 한 통속 같은 이상해.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사람을 판단하는 데 있어서 가장 확실한 건 뭐냐면 친지나 주변 사람들한테 당신 남편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당신 친구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하고 물어보는 게 제일 정확해요. 그리고 늘 그렇게 물어봐 왔습니다. 근데 지금 김진성은 친구도 없고 가족도 없고 아무도 없는 사람인 거예요. 아니, 난 좀 이해가 안 되는 게
진짜 극달같이 언론들 달려가가지고 가족들 인터뷰 하고도 나갔을 텐데 왜 그런 게 없냐는 거야. 그리고 이상한 거는 김 씨가 2015년 이후에 연평균 소득 신고액이 연평균 200에서 450만 원이에요. 이게 어떻게 사람이 생활이 되죠? 아니 연평균. 그러니까 이거밖에 안 되는데 이 사람은 어떻게 이재명 대표를 쫓아다녔죠? 차비도 안 나올 것 같은데? 아니, 금융기관 채무가 1억 9천만 원, 주식 투자 손해액이 2억 5천에서 3억. 이렇게 아니,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 소득 신고가 200밖에 없는 사람이 어떻게 채무가 4억이 넘는 돈을 땡겼을까요, 채무로? 나는 이 조사 자체도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일단 뭐 주식은 그렇다고 치더라도 금융기관 채무가 1억 9천 된다고 치면 변제 능력이 있기 때문에 금융기관에서도 돈을 줬을 거 아닙니까? 재산이 있었거나. 근데 15년 이후에 지금 10년 가까이 200연이야. 1년에 20도 못 버는 최저 생계비도 안 나오는 사람한테 어떤 금융기관이 2억 원 가까운 돈을 대출을 해주냐고요. 말이 안 되죠. 그러니까- 2018년 이후는 연소득 200에서 300만 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을 이상한 뭐 경제적인 궁핍에 때문에 이런 영웅심 때문에 또는 뭐 본인의 좌절 심리 때문에 단독으로 저지른 것처럼 이걸 꾸려가고 있지만 이거는 본인 의사와 전혀 상관없이 주변에서 핑계를 만들어주기 위한 거예요. 그리고 2015년부터 힘들었는데 이재명을 왜 노리냐고. 그러니까. 지금 이 나라가 잘못되고 이재명이 지금 국회의원 돼서 당대표 되게 1년 겨우 넘었는데 10년 전부터 이 어려움을 느끼고 있던 사람이 박근혜나 문재인 대통령이나 윤석열한테는 아무 불만이 없다가 무슨 행정가도 아니고 도지사 하다가 이제는 민주당 사람으로 돼갖고 이제 막 당대표로 올라와서 맨날 밑에 놈들한테 치여가지고 체포동의안이나 가결당하고 이런 사람을 갖다가 쉽게 말해서 모든 지금 자기가 생각하는 불합리의 최종 수개고 원인으로 알았다? 더더욱 말이 안 되는 거야. 2015년부터 이랬으면 박근혜를 노렸어야지, 박근혜를. 응? 이 되지도 않는 핑계를 만들면서 이걸로 말하자면 면피를 치려고 한 거라는 거죠. 근데 이 상황에서 민주당이 선거를 뒤지고 있고, 임종석이나 이런 놈들이, 뭐 운동권 뭐니 이걸로 해갖고 계속 엮여가면서 지금 막 이런 거 만들어내고 있고, 이 상황에서, 이재명은 그런 사람들한테 공천을 주고 그런 사람들 때문에 나라가 이렇게 됐다. 핑계가 너무 좋잖아. 이재명은요, 얘가 지금 걱정하는 그런 사람들을 한 명도 공천 주지 않았어요. 아니, 민주노총이나 무슨 뭐 한총련, 민변 변호사 이런 사람들을 적대시하기 위해서 이걸 했다고 하는데 말이 안 맞잖아. 이 공천자 중에 여기에 해당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있냐고. 결과적으로 이 모든 내용이 다 조작된 상황에서 발표된 거예요. 이걸 왜 본인이 진술했다는 얘기가 안 나오고 검찰이 이거를 대신 발표를 하냐고. 아니 그럴 거면 국민 공개 재판을 해. 그 뭐라고 하는지 들어라도 보게. 아니면 중계를 해주든가. 이 재판이 어떻게 결론이 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재판을 통해서 얘가 구형을 받고 어느 정도 법적인 처벌이 끝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 사람의 배후에 대한 범행에 대한 그 후에 은폐에 대한 의혹에 대해서는 반드시 후에 특검이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 사람이 10년간 은행 평균 잔고가 770만 원이었거든요. 그리고 2024년 1월 1일 은행 잔고가 34,574원입니다. 그러면 자기 수입보다 연수입보다 많은 돈이 항상 통장에 있었네요. 3년 수입 돈이 통장에는 항상 있었어요. 참 놀라운 사람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보면은 그 유탐사 보니까 그 같이 저기 해줬던 사람 있잖아요. 그 변명문 변명문 옮겨줬던 배달해주기로 사람. 했던 사람. 그 사람이 뭐 말하기를 아니 밥 먹을 때는 이 사람이 카드도 쓰고 이랬대. 근데 이렇게 돈이 없는 사람이 카드를 써? 그것도 말이 안 돼. 어디서 돈을 구한 거야 도대체? 택시는 타고 수 있어? 34,000원 있는데 1월 1일에?
그것도 KTX 타고 왔잖아요. 어떻게 움직여? 1월 1일 은행 잔고가 34,500원인데 KTX 한 번 타면 끝이에요, 거의. 이게 무슨 뭐 거기서 또 자고 밥 먹고 택시 타고 이게 이상하지 않아요? 결과적으로 배우가 없이는 이루어질 수 없는 범행인 걸 갖다가 억지로 짜맞춰서 가고 있는 겁니다. 옛날 같으면 그렇게 발표하면 국민들이 아 그런가 보다 하고 끝났지만 이젠 그렇게 안 가요. 이제는 김진성은 뭔가 큰 배우를 갖고 있는 굉장히 보호받아야 될 의문의 인물로서 지금 나중에 진실을 밝히는 데 있어서 또 하나의 치트키가 될 사람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무슨 일 당하지 않고 무사히 살아남아서 다음번 특검이라든지 제대로 된 조사 받을 때 본인 하고 싶은 얘기 직접 대면해갖고 이 사람이 무슨 말을 하는지 들어보고 싶어요. 근데 안 할 것 같지 않아요? 영영 못 들을 것 그 같습니다. 그 얘기는. 사람은 아무래도 혼자 하는 거 아닌 것 같아. 그래서 안 될 것 같아요. 변호사도 아무 말 못할 것 그렇고 지금 검찰도 그렇고 직접적인 언론이나 재판 안에서의 노출을 극도로 피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